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끌어치기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각도에 따라서 두께를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연습 방법이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거리가 굉장히 멀 때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공의 이동거리가 많아졌을 때는 속도나 타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끌리거나 아니면 조금 많은 이동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샷을 하거나 큐가 너무 길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내공을 도착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타법과 속도에 따라서 내공의 진행 경로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공을 놓고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점을 내리지 않고 상단이나 중단 정도로 목적구를 맞췄을 때 내공이 분리되는 각도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60도 정도까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내공은 앞으로 전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점을 내리지 않으면 일목적구를 마치고 나서 내공은 직각 정도까지는 벌어질 수가 없는데요. 자, 우선 두께를 2분의 1 정도 결정을 하고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두 번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혹자들은 두께가 두꺼우면 더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분의 1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지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분리 이후에 전진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께를 2분의 1로 결정하고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당점을 내리지 않고 중단 이하로 내리지를 않고 상단이나 중단 정도로 시도를 했을 때 분리각이 이루어지는 각도는 일목적구를 맞고 나서 내공이 60도 정도까지만 벌어집니다. 이 이후로 내공이 몸쪽으로 더 끌어당겨지게끔 분리각을 더 키우고 싶을 때는 부득이하게 하단 당점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점을 내리지 않고 상단이나 중단으로 시도를 했을 때 내공을 보낼 수 있는 각도는 왼쪽 오른쪽 총 통틀어서 120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전체 360도 정도라고 했을 때 나머지 240도 정도는 당점을 내리지 않으면 내공을 원하는 대로 구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 당점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 정교함 또한 많이 발전을 시키셔야 됩니다. 계산법에 하단으로 시도하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속도와 스트로크, 당점의 높낮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시스템화 시킬 수가 없는데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많은 연습을 통한 감각만으로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께에 대한 감각과 당점에 대한 감각이 생기실 겁니다. 이 하단 당점으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불과 이 정도에서 삥 돌아서 반대쪽까지 24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하단 당점을 사용하는 영역은 훨씬 더 높습니다. 더 많아집니다. 키스를 피하거나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얇게 치면서도 하단 당점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단 당점에 구사할 수 있는 영역은 8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단 당점 연습을 정말 충실히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타법에 따라서 같은 두께의 당점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공과 일목적구, 이목적구가 직각에 가깝게 놓여 있습니다. 보통 직각으로 내공을 진행시켜라 그랬을 경우에 두께를 2분의 1 정도 결정을 하고 당점은 6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두께 2분의 1의 6시 당점은 무조건 직각으로 진행한다라는 고정관념은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속도나 타법 그리고 당점의 높낮이에 따라서 끌림 정도가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크게 큐를 짧게 뻗으면서 샷을 하게 되면 공이 앞으로 밀리는 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단 당점이 굉장히 급격하게 회전력을 발생시키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큐를 깊게 뻗어서 시도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큐 무게가 공에 실리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느지막하게 끌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짧게 큐를 깊게 뻗지 않고 짧게 샷을 하면서 시도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큐를 깊게 넣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내공이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배치를 같은 두께, 같은 당점이지만 큐를 뻗어주는 길이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 공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배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대 중앙에 놓여 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코너 쪽에 이목적구를 끌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배치인데요. 150점 정도 사구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득점을 하고 공 2개를 모두 코너 쪽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이때 너무 쉬운 공이기 때문에 득점에만 신경을 쓰셔서 부드럽게 시도를 하시면 일목적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부드럽게 시도를 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시도를 하면 득점은 할 수는 있지만 일목적구의 진행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코너까지 이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일목적구를 조금 더 이동시키기 위해서 두께를 바꾸지는 않고요. 두께를 바꾸게 되면 일목적구의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께는 그대로 결정을 하고 조금 더 강한 힘을 주면서 이제 시도를 할 텐데요. 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충격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내공의 회전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끌리게 되는데요. 자, 똑같은 두께와 당점을 결정을 하고 조금 빠르게 샷을 해보겠습니다.
내공이 너무 과하게 끌리면서 득점을 하지는 못하고 빨간 공 2개만 코너에 모아놓는 이런 불상사를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두께를 고정시켜 놓고 조금 더 빠른 샷을 했을 때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쳤을 때 결정한 그 당점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덜 끌리도록 시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장쿠션 중앙에 놓여 있는 공을 끌어서 코너 쪽으로 또는 단쿠션 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끌어서 득점을 하고 일목적구를 단장으로 진행시킨 이후에 이 장쿠션 중앙 쪽에 모이도록 시도를 할 텐데요. 자, 이때 어떤 타법을 구사해야 되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목적구의 이동거리, 그리고 내공의 이동거리, 내공이 끌려야 되는 각도,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시고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목적구의 이동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강하게 때리면 일목적구가 생각보다 많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볍게 시도를 하면서 일목적구의 속도를 줄이고 내공도 가볍게 샷을 하면서도 끌림 회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짧고 간결하게 시도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놓여져 있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쿠션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가까이에 있는 공을 끌어서 득점을 한 이후에 빨간 공 2개를 모두 모을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목적구를 맞고 난 이후에 내공의 진행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자, 그래서 내공을 많이 이동시키기 위해서 강한 충격을 주다 보면 일목적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서 공을 모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목적구의 이동 거리가 많은 대신에 내공도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내공과 일목적구가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빨리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점을 정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사를 하시면서 내공의 회전력이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리고 길게 스트로크를 하시면 일목적구의 속도도 제어할 수 있고 내공도 안전하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구대 중앙 쪽에 놓여 있는 빨간 공을 마친 이후에 끌어서 코너 쪽으로 내공을 진행시키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부드럽게 샷을 하시면 득점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목적구가 단, 장, 단으로 진행한 이후에 장 쿠션을 맞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끌어서 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목적구의 속도를 더 줄일 수 없다면 일목적구의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만들면서 공 두 개를 모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샷을 하시면서 일목적구의 이동거리를 더 많이 늘려주시면 코너 쪽으로 빨간 공을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최하당점으로 시도를 하시면 내공이 엄청나게 빠르게 끌려 나오면서 코너에 놓여져 있는 이목적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점을 너무 낮추지 않고 시도를 하셔야지만 내공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서 안전하게 공 두 개를 모두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4구를 많이 치신 분들, 400점, 500점 정도 치시는 분들이 3쿠션 잘 못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는 4구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구대 중앙 쪽에 놓여있는 일목적구가 장단,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코너 쪽으로 도착을 하면서 공 두 개를 모두 모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공이 코너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두께와 당점, 그 두께와 당점을 똑같이 선택을 해놓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배치는 코너 쪽에서 원투 쿠션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 몸 쪽으로 진행을 해서 3쿠션으로 옆돌리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배치입니다. 자, 이동거리가 조금 많기 때문에 4구적으로 생각을 해서 코너까지만 도착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구에서 치던 그 두께와 당점을 결정을 하시면 내공의 진행이 굉장히 많은 오차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같은 두께, 같은 당점이지만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빠르게 샷을 하시면 내공의 회전력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끌리게 됩니다. 지금 배치에서 코너 쪽으로 내공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당점을 조금은 느슨하게 결정을 하시면서 시도하셔야지만 내공을 원하는 코너 근처에 도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계산법들은 당점이 중단 또는 중상단입니다. 하단 당점으로 만들어진 계산법은 없습니다. 타법이나 당점의 위치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단 당점 계산법은 없는데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각을 키우시면서 나름대로의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단 당점은 타법이나 속도, 당점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교함을 키우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